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12월에도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연장 접전 끝에 석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 가드 타이리스 맥시가 35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주전 포워드 토바이어스 해리스 역시 32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세크라멘토전 역시 엠비드의 결장이 유력한 건 필라델피아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팀의 핵심 자원인 디앤서니 멜튼이 복귀한 건 그나마 희소식이 되겠고, 백업 포워드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최근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현재 기준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좋은 필라델피아인데, 최근 3연패 구간에서는 평균 실점 129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에이스 엠비드의 부상 이슈까지 겹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엠비드의 결장이 유력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샬럿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신성 키건 머레이가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원투펀치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디에런 팍스도 43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도 20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는데, 주전과 벤치 모두 세크라멘토가 샬럿을 압도하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주전 센터 사보니스와 주전 가드 팍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2년차 포워드 키건 머레이가 팀의 확실한 3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포워드 해리슨 반즈가 최근 폼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고, 팀의 핵심 가드인 케빈 허더가 직전 샬럿전 발목 부상을 당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투펀치 팍스와 사보니스의 활약과 더불어 신성 키건 머레이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연장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28득점 11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 역시 2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특히 팀의 신성
제일런 존슨이 25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는 동시에 연장전 클러치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3점슛까지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오니에카 오콩우와 사딕 베이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의 공백을 잘 메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주전 가드 디존테 머레이의 트레이드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오랜만에 홈경기 연승에 성공한 애틀랜타입니다. 이번 인디애나전도 주전 센터 카펠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핵심 포워드 디안드레 헌터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출전이 불가능한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존슨과 오콩우, 베이 같은 팀의 젊은 포워드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줘야 하는 이번 인디애나전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보스턴전에서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워싱턴전에도 결장했는데 할리버튼 없이도 승리를 거둔 인디애나입니다. 특히 주전과 벤치 자원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보여준 가운데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가 18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테랑 백업 포인트 가드 TJ 맥코넬이 2경기 연속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직전 워싱턴전 할리버튼을 대신해 주전 포인트 가드로 출전했었던 앤드류 네마드가 실망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맥코넬의 출전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당분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맥코넬과 네마드 같은 가드 자원들이 얼만큼 활약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나오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홈경기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직전 경기 2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루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21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팀의 주득점원 타일러 히로가 17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벤치에서 출전한 던컨 로빈슨 역시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오클라호마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렸던 마이애미입니다.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틀러 대신 팀의 1옵션 역할을 해줘야 할 타일러 히로가 1월 들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워드 케일런 마틴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인해 최근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 마이애미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베테랑 케빈 러브가 최근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도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버틀러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팀의 3점슛을 책임지고 있는 타일러 히로와 던컨 로빈슨이 얼만큼 야투 기복 없이 활약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대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18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 난조를 보였고 출전했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좋지 않은 득실 마진을 보여주면서 무너졌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4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수비가 좋은 올랜도인데 미네소타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에 평균 실점도 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답게 올랜도가 미네소타의 짠물 수비에 상당히 고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올랜도는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벤케로와 더불어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맡고 있는 프란츠 바그너가 발목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했었던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콜 앤서니와 마켈 펄츠, 조 잉글스가 복귀한 건 올랜도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마이애미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휴스턴을 연장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코비 화이트가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18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더마 드로잔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19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끝없이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잭 라빈 역시 25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연장전 클러치 상황에서도 맹활약하면서 오랜만에 제 몫을 해줬습니다. 직전 휴스턴전 시즌 하이인 19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신승을 거뒀던 시카고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코비 화이트가 최근 4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높은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시카고의 외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잭 라빈도 야투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이번 골든 스테이트전 이 두 선수의 외곽 슛이 터져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홈에서 치러졌던 직전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141점을 실점했고 3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점 수치는 스티브 커 감독 부임 이후 골스의 최다 실점이었을 정도로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경기 내내 뉴올리언스에게 끌려갔었던 골스고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 둘이 합쳐 28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공격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승부가 기울면서 벤치 자원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는데 팀의 젊은 피인 모제스 무디와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올 시즌 커리와 탐슨이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앤드류 위긴스도 기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게 골든 스테이트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드레이먼드 그린의 징계 복귀가 임박한 건 골스에겐 희소식이지만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린이고 무엇보다 베테랑 크리스 폴이 왼손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서 4에서 6주 정도 결장이 불가피한 점 역시 골스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카고전 역시 커리와 탐슨, 위긴스 같은 팀의 코어 선수들이 얼만큼 기복 없이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팀 훈련 도중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모란트가 출전했었던 9경기에서 6승 3패를 거두면서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멤피스인데 모란트가 시즌 아웃되면서 팀의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커스 스마트도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6주 이상 결장이 예상되고 프론트코트의 핵심인 제런 잭슨 주니어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팀의 핵심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멤피스인데 이 연승 구간 데스먼드 베인이 평균 26점 정도를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이번 경기 상대 클리퍼스는 외곽 수비가 좋은 윙 자원들이 다수 포진된 팀인 만큼 베인의 활약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멤피스의 홈이지만 최근 다시 연승 흐름을 탄 클리퍼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토론토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원투펀치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나란히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하든도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 해줬고 이비차 주바치와 테렌스 맨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 5명이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도 최근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백업 빅맨 데니얼 타이스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너드가 팀과 3년 2천억 규모의 초대형 재계약에 합의하면서
클리퍼스 소속으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클리퍼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보스턴전을 연장 접전 끝에 석패하면서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1위 미네소타와 동부 컨퍼런스 1위 보스턴의 맞대결답게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던 두 팀입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9득점을 올렸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25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카일 앤더슨과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32득점을 합작했고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가 19득점을 올리며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미네소타입니다. 올 시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 팀 평균 실점 역시 107.8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19위로 다소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투펀치 앤서니 에드워즈와 칼 앤서니 타운스가 꾸준하게 20에서 30점 이상 득점을 올려주고는 있지만 폭발력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 벤치에서는 나즈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포틀랜드에겐 미네소타의 짠물 수비가 통할 가능성이 높고 올 시즌 홈에서 14승 2패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체급 차이가 느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 4연전을 치르고 홈으로 돌아온 미네소타인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기록적인 62점 차 대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오클라호마에게 139점이나 실점한 반면 자신들은 77득점만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과 벤치 선수들 모두 좋지 않은 득실마진을 기록했고 공수에서 오클라호마에게 압도당하며 올 시즌 팀의 최소 득점과 더불어 가장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내줬던 포틀랜드입니다. 팀의 에이스 앤퍼니 사이먼스가 1월 들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핵심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전 오클라호마전 셰이든 샤프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미네소타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포틀랜드는 금요일 오클라호마 원정에 이어 미네소타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만큼 이번 경기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유타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원정 경기 6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27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얕은 안조를 보이면서 5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고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득실 마진 자체는 좋지 않았던 직전 유타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덴버는 주전과 벤치 자원들의 전력 차이가 극심한 팀인데 올 시즌에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유타전처럼 주전들의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날에는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뉴올리언스전 역시 주전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레지 잭슨과 크리스찬 브라운, 페이튼 왓슨 같은 핵심 벤치 자원들이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3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원정 경기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전과 벤치 자원 포함해 총 8명이 높은 득실 마진과 더불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자이언 윌리엄슨이 프론트 코트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CJ 맥컬럼과 브랜든 잉그램 두 원투펀치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허브 존스도 공수에서 맹활약하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주전뿐만 아니라 벤치 자원들도 폼이 올라온 뉴올리언스인데 트레이 머피 3세와 조던 호킨스, 다이슨 데니얼스 등 팀의 젊은 피들이 벤치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나지 마샬과 호세 알바라도, 레리 낸스 주니어 역시 벤치 구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덴버전을 앞두고 핵심 주전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뉴올리언스인데 잉그램과 맥컬럼, 자이언 윌리엄슨 모두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호패나 프로토 베팅 시 필히 뉴올리언스 쪽 출전 선수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덴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덴버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2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콜린 섹스턴도 22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벤치에서 출전하고 있는 조던 클락슨이 직전 덴버전 27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켈리 올리닉도 벤치에서 힘을 보태며 팀의 연승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 외에도 루키 키온테 조지와 올 시즌 애틀랜타로부터 합류한 존 콜린스, 농구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활약했었던 시모네 폰테키오까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최근 16경기 12승 4패라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유타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12승 5패, 확실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유타고 최근 주전과 벤치 자원들의 고른 활약을 고려한다면 이번 토론토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뉴욕으로부터 트레이드된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이 4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고 데니스 슈로더도 22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파스칼 시아캄의 결장이 뼈아팠던 직전 경기고 시아캄이 계속해서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면서 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퀴클리와 베럿 합류 이후 6경기에서 3승 3패를 거두고 있는 토론토고 패배했던 3경기도 모두 투 포제션 이내의 아쉬운 석패였던 걸 감안하면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든 두 선수입니다. 다만 이번 유타전 역시 에이스 시아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신성 빅터 웬바냐마가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웬바냐마는 21분만 뛰고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 이는 역대 최단시간 트리플 더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마치 덴버의 요키치처럼 플레이를 한 웬바냐마인데 어시스트까지 10개를 기록하면서 동료들을 잘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포함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친 샌안토니오고 웬바냐마가 주도적으로 플레이 메이킹에 나서는 새로운 플랜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의미가 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샬럿은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을 이어가면서 페인트 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웬바냐마가 활약할 여지가 커 보이고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세크라멘토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와 테리 로지어 두 원투펀치가 46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올 시즌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샬럿인데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은 일찌감치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주전 포워드 고든 헤이워드와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 역시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 에이스 PJ 워싱턴도 발부상을 당하면서 벤치 구간 득점력도 떨어진 샬럿이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브랜든 밀러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의 샌안토니오지만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안토니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인디애나와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워싱턴과 경기를 갖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애틀랜타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4패로 썩 좋지 않은 편이지만 이미 올 시즌 워싱턴을 상대로 3승을 챙긴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6연패를 당했습니다. 조던 풀이 28득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수비가 좋지 않은 팀인데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평균 실점과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도 풀리지 않는 워싱턴인데 원투펀치 조던 폴과 카일 쿠즈마가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라 팀 공격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애틀랜타에게 올 시즌 이미 3번이나 패배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보스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야니스 아데토콤보와 데미안 릴라드가 4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가 2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 점수 차이가 벌어지자 일찌감치 100기를 들었던 보스턴이고 밀워키 역시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상대팀 보스턴은 미네소타와 연장 접전까지 치른 뒤 백투백 일정을 소화했던 걸 감안하면 순수 경기력으로 밀워키가 보스턴을 잡아냈다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동부 1위 보스턴을 잡아내면서 연패를 끄는 밀워키고 올 시즌 홈에서 17승 4패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골든 스테이트전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골든 스테이트의 수비력으론 밀워키의 원투펀치 야니스와 릴라드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시카고 원정에 이어서 일요일 밀워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인 만큼 체력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골든 스테이트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5승 1패인데 5승 중 4승이 약체 디트로이트와 포틀랜드를 거둔 승리인 만큼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밀워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포틀랜드전 무려 62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1분만 뛰고도 31득점을 기록했고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들 모두 높은 득실 마진과 더불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포틀랜드를 압살했었던 오클라호마입니다. 최근 홈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경기 상대인 올랜도와 달리 핵심 선수들의 부상 소식도 없는 만큼 홈에서 오클라호마가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마이애미 원정 이후 일요일 오클라호마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 성적이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뉴욕전 신승을 거두면서 지난 멤피스전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직전 뉴욕전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결장했지만 카이리 어빙이 44득점 10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3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시 그린도 클러치 상황 득점을 포함해 18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는 그랜트 윌리엄스와 제이든 하디가 1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신승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카이리 어빙이 평균 37.3득점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돈치치와의 공존도 잘 이뤄지면서 5경기 4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댈러스는 토요일 휴식을 취하는 만큼 에이스 돈치치가 출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7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덴버 원정에 이어 일요일 댈러스 원정 경기를 치르는 뉴올리언스고 현재 주전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토요일 덴버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뉴올리언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의 코멘트는 8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토론토와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레이커스와 경기를 갖는 유타입니다. 올 시즌 유타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3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앤서니 데이비스 역시 13득점 5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직전 피닉스전이었습니다. 그나마 벤치에서 출전한 디안젤로 러셀이 19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팀의 젊은 피 맥스 크리스티도 14득점을 올렸지만 주전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18점차 대패를 당한 레이커스입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이후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연승에 성공했었는데 다시 한번 흐름이 꺾이고 말았고 확실히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진한 날에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토요일 휴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는 유타보다 유리하겠지만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레이커스인 만큼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